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교대 초등교육과고요. 좌우명은 이 또한 지나가리랍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육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고3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목소리가 참 씩씩한데요.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일관성, 미래 인재, 학습 봉사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오종훈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제 학습 봉사, 수상 실적, 교과 우수를 키워드 제시했는데요. 학생이 이제 초등교사를 원하는 상황에서 실제 고등학교 생활을 많이 보니까요. 학습 봉사라든지 학습 지도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점이 뛰어났고요. 그리고 수상 실적 측면에서도 교과 우수상이 15개가 되고 교과 외 수상도 20개 정도 되어서 35개 정도, 이제 2개 학년이긴 하지만 이 정도 실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에서도 국어 및 사회교과는 각각 1.3등급 정도 받아서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정재원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예, 저는 미래 인재, 희망의 씨앗, 교사에 대한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좀 추상적이지만 좀 미래지향적으로 해봤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선 우리 학생이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자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회적 편견과 또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라고 하는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돼야 될 그런 아주 귀한 인재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 인재를 적었고요. 그다음에 더욱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다문화 가정의 훌륭한 롤모델로서 저는 아주 멋진 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신청서에 교대를 꼭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우리 학생의 교대에 대한 열정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정규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봅니다. 네, 저는 일관성, 적극성, 생활과 윤리 과목을 이제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일관성은 우리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주 지금까지 일관되게 꾸준히 이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목표를 세워서 일관되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성이죠. 상당히 이제 목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갖고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노력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저는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목인데 생활과 윤리 과목인데요.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과목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이 과목 성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1등급으로 성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 과목에서요. 조별 과제를 진행하는데 조원들에게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알기 쉽게 설명했다라는 그런 그 윤리 그 선생님의 어떤 기록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볼 때 교사로서의 어떤 자질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 상태 확인해 볼게요. 우리 학생 희망대학인 서울교대 초등교육과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최진규 선생님 85점, 정재원 선생님 80점, 오종훈 선생님 85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8등급, 사회 1.3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1.5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네요. 우리 학생 2017년 6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1등급, 세계지리 1등급, 경제 2등급으로 평균 1.8등급입니다. 2016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네요.
자,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85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학생이 이제 국수영사 주요 교과 등급이 1.5등급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교대는 이제 전 과목 전체 교과에 대한 성적도 판정을 합니다. 판단하는데 그 경우에서도 1.5등급으로 상위권에 해당되고요. 학년별로 보면 1학년 때 주요 교과 1.4등급, 전 과목 1.5등급에서 2학년 주요 교과 1.6등급, 전 과목 1.5등급으로 거의 1.5등급 정도를 수평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 이 정도 성적권이란다면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교대 수시 지원선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선생님,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목표 등급도 알려주세요. 예, 보통은 이제 초등교사로 하는 교대가 상당히 인기 이제 학교이고 또 합격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5등급 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현재 학생이 이제 국어, 영어 경우에 국어, 사회 경우는 이제 1.5등급 유지했는데 이거 좀 더 당겨서 1.3등급 정도 유지하고 수학과 영어를 1.5등급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 네. 보통 평균 등급 1.5등급 이내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초등 교대 가기에는 상당히 무난한 성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모의고사 평균이 1.8등급 정도 되고 있는데요. 현재 영어가 이제 조금 이제 부족해서 앞으로 성적을 영어 2등급 이내를 목표로 하고 또 전 과목 전체 세계 영역 국수탄 평균 1.8등급 정도 이내를 유지한다고 하면 대체로 또 초등 교대 경우에는 일부 전형에서는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이 현재 목표하고 있는 그 다문화 가정 전형은 이제 수능 최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일반적인 교대를 정할 때 수능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평균 2등급 이내를 받게 되면 아마 크게 무리 없이 최저 통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 85점, 정재원 선생님 85점, 오종훈 선생님 85점을 주셨습니다. 세 분 다 85점을 주셨는데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85점 주셨어요.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예,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교과의 기록들이 다 이제 입력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2학년 기록 일부는 아직 확인이 불가능한데 1학년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잘 준비된 비교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율 동아리의 이제 그 또래 상담이라든가 봉사활동, 멘토링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열정을 충분히 보였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업 시간 활동을 통해서 자기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들이 세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상 사항을 보아도 공동 수상이 여럿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소통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포트폴리오상 같은 걸 봤을 때 기록, 특히 이제 교사들에게 참 이런 기록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록 정리가 탁월하고 교사가 갖춰야 될 덕목들을 좀 두루 갖춘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궁금한 점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인데 이제 궁금한 점은요. 우선 첫 번째로 그 2학년 학급 자치 활동이 지금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학생 어떤 역할을 했나요? 학급에서요? 네, 예. 그냥 반장을 일단 했고요. 2학년 때 반장했어요? 네네. 반장했고 그리고 반에서 멘토링 부장으로 했습니다. 더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예.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 학생 그 1학년 때 그 학급 학습부장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학급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돼 있어요.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친구들이 생활과 윤리라던가 그냥 다른 과목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물어보면 그냥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해서 반평균이 한 2점인가 3점인가 오르고 그랬어요. 반평균을 2점이나 올린 대단합니다. 예, 아주 훌륭한 비교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혹시 또 보완해야 할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자세한 설명은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 전반을 보면은요, 수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교과에서 교과와 창의 체험, 그다음에 인성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교과에서는 이제 영어, 과학 논술, 과학 토론, 교과 우수가 다수가 있었고요. 창체 활동으로서는 이제 인권, 독서, 탐구대회 활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성은 이제 모범상과 인성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의 수상 기록을 통한
여러 가지 우리 학생의 능력을 볼 수 있었고요. 자율활동은 뭐 학습부장, 학급회장 했다고 했죠. 동아리 활동에서는 이제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라든가 교육봉사 동아리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봉사도 이제 교육 관련 봉사 99시간을 했고요. 진로에서도 보면은 교육과 관련된 탐색 활동을 열심히 했고, 독서도 지금 다 기록된 것이 아닌데 한 40권 정도로 충분한 양의 독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부 상에서 봤을 때 지금 보완이 시급할 만큼의 그런 내용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교대 어디서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학생부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문화 가정 전형이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평가가 좋을 만한 그런 학생부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진로 희망 특기 사항에 이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그 경험들, 이 경험들이 우리 학생이 앞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또 대할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을 때 어떤 선생님이 되고, 또 비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는 또 어떤 선생님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상정해서 작성해보는 것이 작성해보는 정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이런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의 장점들을 갖다가 이점들을 잊지 마시고 기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비전을 밝혀주는 부분들과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3학년 1학기 전반적으로 3학년 1학기에는 보완해야 되는 비교과보다는 내신 공부에 좀 집중을 하고요. 하면서 뭐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에 해당되는 독서 지금도 잘해오고 있지만 뭐 꾸준히 해본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혹시 자율 동아리 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특별한 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멘토링을 했던 선배로서 지금 멘토링 동아리나 교육봉사 동아리라는 후배들에게 멘토를 해주는 또 동아리 이런 정도로 해볼 것을 권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은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최진규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90, 정시 경쟁력은 1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시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 입시 경쟁력 공개됐어요. 평가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수시를 90%로 이제 제가 비중을 줬는데요. 사실상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수시에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근거는 내신 성적을 보면은 이제 1.5 안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국수탐이 1.75고 영어가 4등급이기 때문에 현재의 성적으로 본다라면은 교대를 정시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전형이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의 어떤 선택적 폭이 조금 더 다른 학생들보다 더 넓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적 능력이나 비교과적 능력을 갖고도 현재의 어떤 그 교대에 지원한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크게 수능 쪽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3학년 1학기 내신하고 비교과 관리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서 결국은 이제 수시에서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친구에게 혹시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예, 교대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서류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서류가 좋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의미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 이제 계제 이런 기회에 한번 제가 좀 한번 임기응변적인 어떤 능력을 좀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은데요. 학생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예. 학급에서 이제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학생이 이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 입장이라면은 이 학생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으로서 어떤 조치를 좀 해주고 싶습니까? 제가 저희 반에도 올해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서 그 다른 가해자 아이들과 그리고 그 피해자인 아이들 그 가운데서 얘기를 잘해서 잘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가 선생님으로서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대화와 소통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중간자적인 어떤 역할이겠네요. 뭐 이 정도 답변한다면 우리 학생 그 면접관들로부터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선생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든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자,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뭐 1순위는 당연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일 텐데요. 비교과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 학생이고요. 대개 이제 비교과에서는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그 자기주도성, 인성 이런 그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런 것들이 아주 골고루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2순위는 이제 조건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물론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부분입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데요. 일부 대학 예를 들면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으로 한 15명 정도를 이렇게 뽑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내신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내신으로는 조금 어렵고 뭐 1.3 정도 때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면은 교과로도 의미 있는 어떤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3순위는 뭐 학생이 특별하게 이제 논술이라든지 적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정시 전형일 텐데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의 수시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정시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역시 이제 학생이 관건은 영어 성적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공개합니다. 최진규 선생님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 정재훈 선생님 청주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 가정 전형, 오종훈 선생님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최진규 선생님께서 춘천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전형 방법이 대개 이제 비슷한데 1단계는 서류 가지고 이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40에 면접 60이니까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뭐 수능 최저는 없고요. 우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학생이 비교과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여기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2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잠재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역량들을 보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내신 경쟁이 이제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은데 3학년 1학기의 내신을 가능하다면 1.3대까지 이제 끌어올린다라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재훈 선생님은 청주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 가정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그 다문화 가정 전형이 2019학년도에 많은 대학에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신설된 대학 하나가 이제 청주교대인데요. 모집인원 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서류 1단계 서류를 100%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과 면접 40입니다. 면접이 40이라는 얘기는 면접에서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이유는요. 뭐 학생부상에 드러나고 있는 교직의 적성과 인성, 지성 모든 면에서 저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고요. 더욱이 보통 청주교대의 이제 합격선이 한 1.4등급까지는 내려오는데 우리 학생은 뭐 충분히 그 선에, 일반 전형에서도 충분히 그 선에 들어오는데 다문화 전형이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내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종훈 선생님께서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 가정 자녀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 전형이 학생이 일단 희망한 전형이었고요. 그리고 학생 현재 성적이 이제 교과 1.5등급에 비교과 활동 우수한 편에서는 서울교대 이제 초등교육과 다문화 전형을 지원해더라도 합격 가능성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이제 서류로 2배수를 뽑는데요. 작년하고 바뀐 것이 작년 3배수 뽑던 것을 2배수 줄여놨으니까 아마 1단계 통과가 되면 합격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서류 50에 면접 50이고 수능 취직은 없습니다. 학생 경우는 이제 서울교대가 뭐 교대 중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성적대가 예전의 결과로 본다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쪽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또 다문화 가정에서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약간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학생이 이제 교대 쪽으로 6장 원서를 다 넣기 쉬울 텐데요. 다문화 가정 전형을 아마 3장, 4장 넣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쪽으로도 넣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문화 전형이 많아야 5명 정도 뽑기 때문에 또 변수가 많다는 점을 일단 고려해 주고요. 일반 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모집 인원이 많은데 학생은 또 교과 성적이 또 그런 기준에 비춰서도 크게 뒤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포괄해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궁금한 점 있을까요? 제가 1학기 독서가 누락이 됐었거든요. 네. 2학년 1학기가. 그게 좀 그래도 영향이 있을까봐, 네, 좀 그게 걱정입니다. 이번 답변 정재원 선생님 해주시죠. 영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독서 기록은 뭐 누락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뭐 본인이 읽은 것이라면은 뭐 3학년 1학기 때도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기록을 올릴 수도 있고요. 다만 자기소개서에 이제 학생이 누락된 책을 자기소개서에 이제 올릴 수 있죠. 그 자기소개서 쓸 때, 그럴 때, 누락이 되고 자기소개서는 있는데 생활기록부에는 없다.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면접에서 집요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피하시면 상관없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서울교대를 우리 친구가 제일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합격자의 내신 평균, 다문화 가정 전형의 합격자 내신 평균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최정효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워낙 소수를 뽑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해마다 지원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변수를 따져서 본다라면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1.3에서 1.4 정도 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은 이제 그런 정도에 아주 이제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당 연도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은 일단은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되게 기분 좋았어요. 네, 기분이 좋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정말 도움 많이 되길 바라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